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이재영입니다. 교통사고 핵심 사례 두 번째 주제 과실 비율 산정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 지난 2시간에 걸쳐서 과실 비율 산정 원리 중에 차대체 사고는 어떻게 과실 비율을 산정하며 차대 사람 사고의 경우에는 과실을 어떻게 산정하는가.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공동 불법 행위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바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두 번째 주제 사례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드린다고 했는데요. 우선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 드린 두 번의 내용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실 비율 산정 원리 중에 차대차 또는 차대 사람의 과실을 어떻게 산정하는가. 우선 과실의 개념을 살펴보면 고의, 우리 과실은 고의에 대비되는 말인데 고의라는 거는 우리 어떤 사실을 인식하고 의도할 때 고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인식과 의도가 있는 상태를 고의라고 하는데 이것이 주의 의무 위반, 부주의에서 탈락한 상태를 과실이라고 합니다. 즉 과실은 부주의하에서 주의 의무 위반을 다하지 않아서 인식과 의도가 탈락한 심리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과실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과실의 크기는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것은 차대차 사고이냐 또는 차대 사람 사고이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차대차 사고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과실을 정합니다. 즉 A 차량의 과실이 60%였으면 B 차량의 과실은 40%, A 차량의 과실이 70%였다면 B 차량의 과실은 30%, 양 차량의 과실은 항상 100%가 된 것입니다. 즉 모든 차량이 운전을 잘했다 했을 경우에는 이렇다고 해서 과실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때문에 내 과실이 적다고 생각했는데도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 과실이 많다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 차량의 과실이 너무 중한 과실이라면 내 과실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차량 대 차량 사고에 있어서는 과실을 상대적으로 비교해야 되는 사실 아주 중요하겠죠. 그런데 차량 대 사람 사고에 있어서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리 변식 능력을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그 사람의 사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했는가. 즉 사람만 과실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다소 있었다 할지라도 차량 대 사람 사고에 있어서는 이러한 불가항력적인 요소를 차량이 모두 떠안습니다. 차량 대 차 사고냐 차 대 사람 사고냐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겠죠. 눈길에 차가 미끄러져서 사람을 쳤다. 이럴 경우에 그 불가항력에 항변이 안 됩니다. 차량은 미끄러져서 쳤어도 차를 끌고 나온 것 자체가 죄인 겁니다. 눈길이 있었으면 더욱 조심했어야죠. 이 사람은 정상적으로 보행자 도로를 걷고 있었다면 이런 경우에 사람의 과실은 잡히지 않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차량에 다소 있었다 할지라도 아주 차량 대 차량 사고냐 차량 대 사람 사고냐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이 불가항력적인 요소를 배분하는 원리는 즉 사람 사고에 있어서는 엄격한 의미의 과실이 아니라 완화된 과실이라고 말할 수 있죠. 다음으로 다중추돌 사고에 있어서 공동불법 행위, 즉 공동불법 행위의 책임에 대해서 설명드렸었는데 다중추돌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그 사고 원인이 명백한 경우, 즉 과실이 누구의 과실로 발생했는지 명백한 경우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과실 비율을 균등하게 정한다는 거. 과실 비율 균등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거를. 과실이 불명할 경우, 누가 더 많고 적냐가 불명할 경우에는 모두 1대1대1대1로 정한다는 사실. 예. 여기까지 과실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해 보았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 사례에 대해서 풀어보겠는데, 사례를 간단히 한번 정리해 드리면, 편도 2차로 도로에서 길따라라는 사람은 운전수는 정상적으로 2차로를 따라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운전을 하고 있는데 1차로에 있던 나급해 승용 차량이 갑자기 깜빡이도 키지도 않은 채 확 핸들을 꺾는 바람에 길따라를 빵 때려가지고 차를 그 충격이 더해진 데다가 길따라가 놀래서 핸들을 살짝 돌렸는데 이게 인도로 차량이 튀어나가면서 정상적으로 보행자 도로를 걷고 있던 보행자를 치었다. 이런 사고에서 과실을 어떻게 청할 것이며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가? 보행자.
예, 이런 경우에 사고라면은 지금 이 사례 내용은 얼핏 봐도 나급해. 깜빡이도 안 켜고 핸들을 확 꺾었잖아요. 이 사람한테 사고가 원인이 많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중추돌 사고에 있어서는 아주 복합적으로 일어났을 경우에는 과실 비율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균등하게 산정한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고는 이 나급해가 핸들을 확 꺾었기 때문에 나급해의 과실이 훨씬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심지어 나급해가 핸들을 그냥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던 차량 바로 옆에서 그냥 확 꺾었을 경우에, 즉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던 길따라가 회피할 여지가 전혀 없었다라고 판단된다면, 이런 경우에는 나급해 차량 과실이 100% 되는 것입니다. 깜빡이, 운전하실 때 깜빡이 안 켜시는 분들 너무 많은데, 깜빡이는 절대 깜빡깜빡 켜시면 안 되는 겁니다. 깜빡이는 아주 중요합니다. 방향지시등 꼭 켜시고 차선을 변경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후방 주의, 차선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지정된 차로 자기 길을 따라서 가는 게 정상적인데, 옆 차선으로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이드미러, 백미러라고 하죠. 통상 우리 사이드미러를 보시고 뒤에 차량이 거리가 충분한지 이걸 반드시 보시고 차선을 변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뭐 깜빡이만 켜면 들어가도 된다, 이런 사고방식도 아주 곤란하죠. 참고로 방향 깜빡이 안 켜고 차선 변경에다 뒤차가 와서 빵 때려 박은 경우, 뒤차가 과속을 했다 할지라도 이런 경우에 판결내는 깜빡이 안 킨 차량의 과실을 훨씬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70% 이상 줍니다. 아무리 적어도 60% 이상. 깜빡이는 절대 깜빡깜빡 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고. 만약에 양차량 길 따라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 이럴 경우에 나급해가 100% 물어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길 따라도 좀 주의 의무를 다 하지 않아서 핸들을 오른쪽으로 충분히 안 꺾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보행자를 쳤다면 양 차량에 모두 과실이 있겠죠. 근데 만약에 가정을 두 차량이 모두 과실이 있다라, 그 가정에 그 똑같다라고 가정하면, 그때는 보행자 입장에서는 아무한테나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됩니다. 아무한테나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그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사람은 그 손해액의 일부만 물어주는 것이 아니라 다 물어줘야 된다는 사실. 모두 물어줘야 됩니다. 모두 물어주고 나서 가해자들 상호 간에 서로 돈을 배분하는 문제, 구상권이죠, 서로. 이런 거는 자기들끼리 알아서 할 몫입니다. 통상적으로 다중교통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가장 과실이 많은 차 보험회사가 일단 물어주고 내부적으로 보험회사들끼리 다투게 됩니다. 가장 과실이 많은 차는 통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후위에서 빵 때려받은 가장 뒷차일 확률이 높겠죠. 이상으로 교통사고 핵심 사례 주제 2번에 대해서 풀어보았는데요. 앞으로도 유용한 강의 많이 이어갈 것이니까 이재영 손해사정TV 많은 시청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손해사정사 이재영이었습니다.